토트넘이 키에사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물론 기자가 플라텐버그 독일 기자이기 때문에 독일 기자가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그리고 이탈리아 선수인 키에사의 영입을 잉글랜드 구단인 토트넘에서 원하고 있다라고 쓴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토트넘이 키에사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에이전트와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쪽 기자들 골드 기자가 먼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적 시장 안에는 키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폴 오키프도 토트넘이 키에사를 그렇게까지 원하고 있지 않고 다만 키에사가 본인의 이적을 위해서 지렛대로 토트넘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키에사도 이탈리아 내에서 이적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키에사를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골드 기자의 기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주에 이적 시장에 대한 잘못된 루머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비판한 소식 중에 하나는 키에사를 영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현재 키에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토트넘의 레이더망에 있는 선수 중에 하나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토트넘이 좌우 측면 공격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쭉 내려가다 보면 키에사도 있긴 하다. 요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키에사가 왜 지금 이 포로키프도 보도를 했지만 본인의 이적을 위해서 토트넘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현재 이탈리아 무대에서도 키에사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좀 없습니다. 현재 유벤투스도 키에사를 내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키에사의 계약 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1년 남은 상황인데 현재 재계약이 안 되고 있고 키에사가 높은 연봉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벤투스도 지난 시즌에 키에사가 십자인대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주급으로 키에사를 남길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키에사를 이번 이적 시장에 내보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키에사가 부상이 많기 때문이죠. 키에사의 부상 이력을 보면 정말 부상이 많은 선수고요. 트랜스퍼 마크트에 들어가 보면 한 페이지가 꽉 차고 2페이지까지 부상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상이 많죠. 그리고 그 가장 핵심적인 부상이 바로 2021-2022 시즌에 당했던 십자인대 파열 부상입니다. 이 부상 때문에 유벤투스에서도 45경기를 뛰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부상 이력을 보면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던 2021-2022 시즌 이 시즌 이후로 부상의 빈도가 엄청 늘어나요. 그 전에는 2020-2021 시즌에 2번 부상, 그 전 시즌에도 2번 부상, 그 전 시즌에는 부상이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요 시즌을 기점으로 그 다음 시즌에는 7번 부상,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5번 부상이었어요. 그래서 경기 기록을 봐도 2020-2021 시즌 이 시즌 이후에 그 다음 시즌 두 시즌이 거의 경기를 못 나왔습니다. 리그에서 800분 정도를 뛰었고요. 두 시즌 모두.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부상에서 복귀해서 풀시즌을 뛰었는데 풀시즌을 뛸 때도 키에사가 25경기에서 선발로 나왔고 8경기 교체 투입이었어요. 그런데 선발로 나와서도 풀타임 90분을 모두 소화한 경기가 8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에사가 이 출전 시간을 조절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키에사가 십자인대 부상 이후에는 그 십자인대 부상 당하기 전에 정말 이적료 가치가 높은 선수였고 수많은 빅클럽의 구애를 받았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키에사의 그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저돌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정말 월드 클래스 측면 공격수들처럼 한두 명을 돌파하는데 매우 능한 선수였죠. 그래서 수비에 균열을 확실하게 내줄 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유형별로 따진다면 비니시우스나 흐비차나 이런 유형의 선수예요. 혼자서 고립되는 상황이 있어도 홀로 측면에서 2-3명을 달고 뛰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측면 공격수 자원, 이런 자원이 키에사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키에사가 공수를 오가면서 수비도 엄청나게 많이 해줄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니시우스랑도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됐었거든요. 비니시우스가 수비도 잘하고 돌파도 잘하고 체력도 좋은 그런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키에사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왼쪽 오른쪽에서 다 뛰기도 했지만 이 선수가 수비까지 내려온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이 수비 하프라인 밑에 쪽까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키에사가 확실히 앞쪽에서 뛰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거는 이제 키에사가 아무래도 부상의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라던가 조금 더 이제 스프린트를 한다거나 격렬하게 뛰는 빈도가 많이 내려간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키에사가 본인의 강점이었던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정말 황소 같은 그런 드리블을 키에사가 십자인대 부상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고요. 볼을 가지고 있다가 주변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이런 플레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키에사가 정말 기대치가 높았을 때가 이 선수가 저돌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저돌적인 플레이와 달리 좁은 공간에서의 세밀함은 그렇게까지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저돌성이 강점이었고 약간 세밀함이 이제 월드 클래스 레벨에 따지면 약간 떨어지는 선수였는데 저돌성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약간은 본인의 강점을 잃어버렸다라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여러 측면 공격수 자원들을 노리고 있는데 키에사를 그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토트넘이 측면 공격수를 원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의 측면 공격 자원은 기본적으로 매우 직선적이고 빨라야 되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메디슨, 사르, 우도기, 포로 이 가운데 있는 선수들이 계속 중앙 지역에 밀집합니다. 그러면서 상대 수비가 중앙 지역에 공격수들이 밀집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좌우 측면에서 빠른 선수들이 이 공간을 직선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키에사가 이 직선적인 움직임이 원래 좋았던 선수인데 십자인대 부상 이후에는 저 측면 공간을 저돌적으로 활용하는 플레이를 이제 많이 잃어버린 상태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번째 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일단 키에사가 만약에 토트넘에 영입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토트넘에는 나쁘지 않은 영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좌우 측면 공격수인 브레넌 존슨과 베르너 이 두 선수의 단점이 어떤 거냐? 스피드가 빠르지만 박스 안으로 넣어주는 패스의 감각 그리고 찬스 메이킹 그리고 패스가 들어왔을 때 마무리하는 마무리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죠. 물론 키에사도 지난 시즌에 십자인대 부상에서 복귀한 다음에 기복이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에사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칠 때도 좀 있었고 결정적인 패스를 잘 못할 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에사가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던 그때에 비해서 결정적인 플레이들을 잘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현재 토트넘의 좌우 측면 공격수 베르너나 브레넌 존슨 혹은 솔로몬,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키에사가 측면에서의 결정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하죠. 크로스라던가 득점이라던가 어떤 플레이든 결정을 지어주는 플레이는 키에사가 손흥민을 제외하면 현재 토트넘에 있는 측면 공격수와 비교했을 때 정확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현재 영입하려고 이적 명단에 올려놓은 여러 측면 공격수의 이름이 있는데 영입이 안 된다면 키에사도 분명히 고려해 볼 만한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프리시즌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중앙에 있는 중앙 공격수가 손흥민 선수가 됐든 히샬리송이 됐든 아니면 지난 경기처럼 쿨루셉스키가 됐든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가 약간 수비를 끌어내는 형태를 갑니다. 그럼 끌어내면 한쪽 측면으로 일단 패스를 넘겨줘요. 공간이 넓으니까. 그리고 측면 공격수가 빠르게 달려가죠. 그러면 여기서 수비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갈 때 그리고 공격수가 내려가면서 수비를 또 끌어당길 때 가운데의 공간이 비면 반대편에 있는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여기서 컷백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측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뛰어갈 때 가운데에서 쿨루셉스키가 약간 내려가주면서 수비 두 명을 끌어당기는 상황이고 이때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수비가 이제 끌려 들어가니까 가운데 공간이 나는 순간 반대편에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죠.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브레넌 존슨, 침투하는 손흥민, 그리고 쿨루셉스키 때문에 끌려가 있었던 중앙 수비수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지역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존슨의 크로스, 손흥민의 득점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뜁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쿨루셉스키가 또 약간 움직여주면서 수비수들을 쿨루셉스키에게 약간 쏠리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손흥민이 볼을 잡는 순간 쿨루셉스키 때문에 수비수들이 쿨루셉스키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반대편에 있었던 존슨이 뛰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브레넌 존슨이 매우 침투하는 스피드가 좋은데 마무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장면도 손흥민의 크로스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제대로 발에 못 맞추면서 수비수가 걷어내는 장면이에요. 키에사가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이런 작업에서 브레넌 존슨과 베르너보다는 분명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유벤투스에서 지난 시즌에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 키에사가 일단 움직임이 좋아요. 오프 더블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상대가 라인을 많이 높였던 장면이거든요. 이때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키에사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상대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되죠. 근데 골키퍼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키에사가 침착하게 상대 골키퍼를 제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빈 골대로 득점.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사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저런 침착한 결정력을 보여준 선수가 너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도 좀 비교가 많이 됐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중앙 지역의 공격수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키에사가 안쪽으로 뜁니다. 그리고 키에사를 향해서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에사가 좋은 패스를 받아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보시면 키에사가 페널티 박스의 모서리 지역에 있는데 여기서 상대 수비 사이로 슈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슈팅이 절묘하게 옆구물로 빨려 들어가면서 득점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키에사가 킥력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기 전에는 정말 괜찮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여전히 킥의 정확도가 굉장히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키에사의 가장 큰 장점은 양발을 다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오른쪽에 수비가 쏠릴 때 키에사에게 패스가 넘어오고 키에사가 볼을 잡아서 여기서 왼발로 니어 포스트를 노리는 과감한 슈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니어 포스트를 노리다 보니까 골키퍼가 예측을 못하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런 플레이도 잘합니다. 이게 토트넘에서도 많이 나오는 플레이인데 측면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요.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수비가 측면 공격수에게 쏠리게 되죠. 키에사도 측면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쏠리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의 키에사였다면 여기서 이제 과감한 드리블 돌파, 슈팅까지 나왔을 텐데 이런 과감한 돌파가 키에사가 최근에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본인에게 쏠릴 때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넘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에사가 수비를 쏠리게끔 만들고 패스, 여기서 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키에사가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던 때와는 퍼포먼스가 많이 내려왔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본인의 능력이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영입이 된다면 분명히 토트넘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선수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 중앙 지역에 나올지 측면 지역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손흥민이 측면에 나오게 된다면 손흥민의 반대편 요 자리에 키에사가 뛸 수가 있죠. 키에사가 왼쪽 오른쪽이 다 되는 선수거든요. 물론 이제 왼쪽이 더 본인의 적합한 포지션이긴 하지만 키에사가 오른쪽에 나오면서 손흥민과 키에사가 좌우 측면에 위치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플레이할 때 최근에 이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면 토트넘에서 가장 에이스다 보니까 손흥민에게 볼이 먼저 가면 수비가 손흥민에게 쏠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편으로 전환시켜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죠. 그럼 전환시켜줬을 때 이 넓은 공간에서 이제 볼을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결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브레넌 존슨이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런데 키에사라면 그래도 한 명 정도를 앞에 두고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돌파 후의 슈팅 혹은 돌파 이후에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 이걸 만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손흥민에게 쏠려 있을 때 반대편 공간을 잘 활용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장면처럼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가 이루어졌을 때 반대편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키에사에게 크로스 키에사가 이 안쪽에서 볼을 받는다면 베르너나 브레넌 존슨이 손흥민의 크로스를 받는 것보다 키에사가 받아서 득점하는 빈도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키에사가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오는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 이것도 분명히 잘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키에사가 토트넘의 1순위 영입 대상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2순위, 3순위 영입 대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토트넘은 지금 공격 라인의 영입이 빠르게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토트넘이 구체적인 영입 명단이 안 나오고 있고 지금 토트넘이 조용하게 이적을 추진하다가 중요한 이름들이 영입의 거의 끝에 갔을 때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긴 하지만 빨리 이적 시장에 대한 이 노선을 정해서 공격 라인을 보강을 해야 다음 시즌에 유로파리그,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FA컵, 리그컵까지 대회를 이제 4개를 참여하기 때문에 풍부한 스쿼드를 갖출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위해서라도 좋은 측면 공격수 자원 영입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